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닝 129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294일차 조만간 1300일이 됩니다. 그쵸? 네. 270페이지예요. 그쵸? 의식지도 해설의 270페이지에 지금 이제 에고의 이원성, 에고가 매력을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에고의 혐오스러워하는 것은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거꾸로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정반대로 살아야 되는 게 참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에고의 이원성 중에 매력을 느끼는 거, 에고가 자부심, 혐오스러워하는 거는 겸손을 혐오스러워요. 에고는 마음이라는 거는 겸손을 싫어하는 거예요. 혐오스러워하는 것을 아주 즐기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셋, 넷, 다섯 번째 줄 나갈 차례거든요. 네, 끝에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자부심의 매력은 자부심은 175예요. 부정적인 에너지, 아직도 무거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무거운 에너지가 있는 거고요. 자부심은 의식 수치에서 175, 200 이하는 부정적인 포스, 안간힘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부심의 매력은 당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낫고 최고이며 무적이라는 것이다. 내가 최고다. 그죠? 그렇게 하는 거고, 겸손은 지의 상실로 여겨지고 자기 지위가 상실되었다라는 거, 겸손이 상실되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도저히 굽힐 수 없다는 거예요. 겸손이 굽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입지를 굽히면은 내가 이거는 도저히 굽힐 수 없다. 겸손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상태죠. 자존감이 낮을 때는 겸손이라는 거를 잘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거 흔들거려가지고. 네. 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굽히면 굽힌다면 당신은 내 입지를 읽는다라고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네. 에고,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모든 위치성의 자부심을 가지며 겸손을 혐오하는데, 겸손한 걸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높은 의식인데, 높은 의식, 정말 밝고 강한 의식을, 우리 본체 자체가 의식이기 때문에 강한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을 혐오하는데, 겸손과 불욕스러움과 혼돈한다. 굴욕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을 경우에는. 자존감이 높을 경우에는 겸손해지는 거고, 자존감이란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존재를, 그쵸? 낮춰서, 자존감이 높은 건 내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나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자존감이 낮고 높고,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는 자신의 모든 위치성에서 자부심을 가지며 겸손을 혐오하는데 진짜 굴욕이 아니라는 거, 지금 굴욕과 겸손의 혼돈을 잘 지켜봐야 되고요.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 굴욕을 당할 수가 없다. 굴욕스러움이 없다라는 거야. 굴욕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겸손하다면. 그래서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은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은 이미 자신의 그늘진 면을 인정하므로,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부족하다라는 걸 내가 완전히 인정을 하잖아요. 인정을 하면 굴욕스러운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하지 않고 감추고 싶어 하죠. 왜? 들키면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우선 중요한 거예요. 남이 인정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남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잖아요. 그럼 겸허하게 되는 거야. 내가 나 스스로의 이런 거는 내가
근데 모든 사람들이 100%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 저 사람이 잘하는 거, A가 잘하는 거, B가 잘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인정을 함으로 상처 입을 수도 모욕당할 수도 무시당할 수도 없다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부족한 것을 완전히 그냥 인정해버리면 나 이거 그래 이거 나는 잘 이거 못해. 그럼 차라리 그게 못한다라는 게 남이 나를 무시할까 봐 감춰요. 잘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 기진맥진해서 기절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보내고 나서 저녁에 지쳐서 그냥 쓰러져 자요. 아직 우리는 마음에서 벗어나질 않기 때문에 그게 심하냐 약하냐의 어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시당할까 봐, 모욕당할까 봐, 저 사람이 날 무시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시한 게 아니죠. 그냥 행동을 움직이고 있을 뿐인데 해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는 것이다. 내가 내 스스로 무시하는 거 아니야? 굴욕스럽게 왜 그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내 스스로가 그렇게 내 마음에 그려진 상태를 외부에서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투사라고 이제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굴욕을 당할 수가 우리는 없다. 내가 인정을 한다면. 그래서 그들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당했다고 느끼지 않는다. 원래 왕따 당하는 사람들, 왕따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따를 자청하죠. 저들이 날 싫어할 것 같아. 내가 저기에 같이 함께 있지 않아. 내가 저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기 싫어. 그래서 내가 멀리 하면서 저들이 나한테 왕따 시켰다고 하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왕따 시킬까봐, 요번에도 투사를 배웠잖아요. 저 사람들이 날 공격하면 어떡하지? 하고 막 받고 있다. 야! 하면 막 있죠. 먼저 때린다고. 막 있죠. 먼저 때리는 흉내를 막 낸다고 배웠잖아요. 내가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나를 인정하고 편안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교에서도 왕따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릴 때 왕따 당했었던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공부에서 신념이 재맥락되지 않으면 사회생활에도 계속 무리해서 왕따를 경험을 해요. 내가 어릴 때 경험했기 때문에 살면서 계속 경험을 하게. 3살 이전에 경험했던 느낌을 10살 이전에 또 경험을 하고요. 20대 때도 경험을 하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죽기 전까지 계속 경험을 했던 것은 경험의 맥락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 경험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요번에 무슨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봤어요. 근데 그거에 제가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그래도 하니까 또 엄청 더 큰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또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제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제는 제재를 시켰어요. 그냥 제재 시키고 뭐 했는데 또 경험하겠다. 왜? 공부하는 거에 멀리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한번 경고를 줬는데도 경고를 무시하고 더 큰 일을 벌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면의 경험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바뀌려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 나도 경험하는 걸 내가 인정하고 놓아버림을 해야 되고, 내가 놓아버림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놓아버림을 하되, 제재는 하되, 뭔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공부하지 않았으면 더 큰 날벼락을 맞았을 것이고, 똑같은 상황이 경험을 하는데, 공부하지 않았으면 엄청난 날벼락을 맞아서 그냥 가슴이 그냥 그냥 찢어지는 듯한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니까, 좀 받아들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또 이제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아직 해결을 하지 않아가지고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완전히 더 할 때까지, 마음에서 벗어날 때까지. 진짜 이 생에서는
선생님 만나서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동안에 마음을 진짜 벗어나는 것까지는 그 이상도 되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소망 하나가 마음을 벗어나고 싶다는 게 참 많아요. 공부하면서도 계속 내가 뿌려는 업은 또 오기 때문에 그냥 달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또 이제 좀 뭔가 제재는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부는 늘 계속 해야 된다. 끊임없이 해야 된다. 공부를 놓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그, 다른 누군가가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당한다고 하면 그냥, 저 사람은 생각이 다른가 보다. 저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나한테 주변 사람들의 피해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건 멀리 해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더 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시한다고 내 안에 무시라는 게 있다면 무시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내 믿음 안에서 마음에서 밖으로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감정을 쉽게 다친다면 감정은 마음이잖아요. 마음 안에 있는 거, 생각 안에 감정을 쉽게 다친다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자신의 그늘진 면을 모두 목록으로 각성하라. 그늘진 면. 내가 감정에 자꾸 건들려. 감정에 자꾸 건들리면 감정이라는 거는 감정 밑에는 느낌이 있잖아요. 안 좋은 그 느낌이 있는 거고 그 느낌 밑에는 심령이 있는 거잖아요. 감정이 자꾸 건들린다. 감정을 회피하고 억압한다고 그래서 감정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억압하고 회피하고 그렇죠? 억압해놓고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표출을 하죠. 한 번씩 표출이 돼요. 이번에도 막 그냥 너무 표출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뭐야? 우리 가족한테, 아직 가족에 대한 게 아주 끈끈하게 남아있죠. 우리 아이한테 피해가 가? 막 이런 게 엄청나게 확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제대로 안내해야지. 어른이 돼가지고, 안내를 왜 그따위를 하는 거야? 제가 허용을 한 거죠. 너무 제 잘못도 있는데, 제 잘못을 한 거죠. 그래서 허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려고 제가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허용했다라는 것도 알고 너무 기가 찬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어 내가 제 경험을 끊임없이 이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력을 화가 확 올라왔어. 다 앉아서 조용히 적어봐라. 근데 우리는 공부하지 않으면 놓쳐버려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럴 때 화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감정이 표출되는 것도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너무 과하게 표출되면 좀 저 사람은 좀 심한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고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감정이라는 게 에너지잖아요. 옛날보단 줄긴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 그 정도면 엄청난 어압이 그냥 쫙 더 올라가야 되는데 막 쫙 올라갔어요. 어쨌든 작은 짜증이나 살인이나 똑같다고 했어요. 작은 짜증이나 살인은 똑같다. 분노에서 게이지가 150입니다. 그렇죠? 150인데 이번에 한 번 더 확 이제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엄청 이제 화가 막 나는데 네, 안전운전 해주십시오. 토요일 날은 어수선하지만 할소리는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목록을 내가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조용히 내가 왜 그럴까? 왜 화가 났을까? 그러니까 저도 화가 엄청 났어요. 어? 뭐지? 지가 뭔데 왜 내 옆에 가족을 이렇게 하지? 네, 이렇게 가족을 하는데 잘못될까 봐. 결국은 에고는 나 자신이에요. 잘못될까 봐.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왜? 내가 힘들거든. 아이가 잘못된 모습을 보고 있는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그러면 내가 죽을까 봐.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화나는 거는 내 자신의 죽을까 봐 두려움 때문에 화가 나는 건데
또 그냥 막 그냥 건드려지니까 화가 나는 그 포인트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또 좀 분노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예, 계속 죽을까봐 놓아버리고 마음이 내가 죽을까봐 그걸 계속 놓아버려야 분노라는 것도 더 이제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목록을 적어봐라. 조용히 작성해봐라. 그래서 앞전에도 그랬잖아. 내가 쿠키를 매일 50개씩 먹어. 먹으면 안 먹어야지. 절대 안 해야지. 나는 절대 살 빼야지. 절대 노력해서는 되지 않는다. 원상태로 돌아간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적어봐라. 무엇을 먹고 있는지. 쿠키 50개. 이거 너무 참 좋지 않아요? 50개. 나는 오늘 몇 개 먹었지? 50개? 68개? 아, 오늘은 40개. 아, 오늘은 70개 먹었나? 내가 주의를 기울이기만 해도, 해도 소리가 들어오거든요. 주의를 기울이기만,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어떤 행동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만, 거기에 내 감정이 왜 그럴까만 주의를 기울이기만 해도, 주의를 기울여서 매일 쿠키를 몇 개를 먹었는가 쓰기만 하면, 그 막 먹고 있는 거에 뭔가 매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절로 쿠키가, 12개 먹었네? 아, 저절로 6개 먹었네. 에이, 굳이 먹지 않아도 돼. 오늘 몇 개? 담배 피우는 사람 그게 좋겠네요. 오늘 몇 개를 폈지? 뭐 몇 개를 폈지? 이걸 펴서 좋은 게 뭐지? 아, 이거 어떨 때 담배를 피지? 뭐 이런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떨 때 담배를 필까? 어떤 마음이 들 때? 나중에는 습관이 돼서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피고 싶은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딱 받을 때, 외로울 때, 허전할 때, 에고가 싫어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거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뭐 담배를 필 때나 술을 먹을 때나 뭐 단 거, 저 같은 경우에 먹는 거, 단 거 먹을 때 스트레스, 그러니까 뭐 딴 거를 다 안 하니까 탄수화물도 줄이고 되게 많이 줄였는데 스트레스 딱 받으면 슈퍼마켓을 가고 싶어요. 단 거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각성이 그냥 안 되는 거죠. 도구는 있는데 그냥 가는 거죠. 내가 단 걸 찾고 있구나. 스탑해야 되는 스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고 있네? 그래, 나는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단 거를 찾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스탑하고 스탑을 하고 그냥 놔두면 원래 신념의 상태로 끌려간다 했습니다. 자유의지에 스탑하고 신의 선택, 신의 의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각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록을 작성하는 거 너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야죠.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일기처럼 쓰는 거 너무 좋겠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지? 일기처럼 쓴다. 그렇죠? 일기처럼. 그리고서 역사상, 그 시간을. 그리고서 역사상 위대한 코미디언들이 당신의 문제를 논하는 것을 마음에 그려보라. 코미디언들은 인류를 치료하는 위대한 치료사이고, 우리가, 자조적인 웃음을 짓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코미디언들 있잖아요. 코미디언들 보면은 웃잖아요. 자꾸 웃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엄청 이 인류의 치료하는 위대한 치료사라요. 치료사. 저희 이제 큰 아들이 5월 5일 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리 요새는 이제 같이도 살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어제도 같이 이제 사돈댁들 친척들과 얼굴 이제 보는 시간이 있어서 가는데 또 이제 우리 예비 며느리가 같이 탔는데 웃긴 거예요. 이렇게 막 이 우리 예비 며느리는 사람들한테 그 막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재미가 있는 거예요. 말할 때 보면 막 재밌어서 발표할 때도 많이 웃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뭘 얘기하면 웃겨요. 재밌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되게 밝은 에너지가 밝게 사람들에게 그 가족을 웃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냥 미소 짓게 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있어서 되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웃게 하는 거 저도 웃게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이 웃게 하는 게 어떤 치료사
완전히 치유되는, 치유는 완전히 근원에서 없어지는 거지만, 치료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때그때 어떤 밝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새 식구가 좀 밝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친구라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류의 치료하는 위대한 치료사다, 코미디언들. 그래서 내가 위스콘신에서 자랐을 때, 우리 남자들은 서로를 별명으로 불렀다. 태군에서 사람들은 나를 꼬맹이라고 불렀는데 예민한 요즘 사람들은 이 별명이 피에 근거한 차별이라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할 것이다. 꼬맹이라고 부르면 그냥 그거를 즐겁게 막 그렇게 봐야 되는데 꼬맹이라고 그러면 나의 인권에 침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인권에 침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마라. 나 자신을, 나 자신은 뭐죠? 몸이죠? 마음입니다. 가짜예요. 근데 내 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심각하게 하지 말라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나의 의식이 떨어지죠. 어디 이것이 나를 내가 키가 작다고 무시하는 거야? 내가 뚱뚱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내가, 어? 말랐다고 무시하는 거야? 내 몸을 이것을 칭할 때, 가짜를 칭하는데 거기에 내 의식이 떨어져 있는 무시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의식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요새 좀 분노와 참, 이제 그 자존심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요새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뭔가 막 그래요. 죄책감보다는 요번에 제가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공부를 하면서 참 좋은 게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기회가 있잖아요. 위험 요소가 있을 때는 네? 기회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더 단단해지고 모든 사람들을 요 포인트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전환돼야 되는 그 포인트를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알려주셨고 글로벌 미팅에서 얘기해 주시고 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앞전에 부업자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 부업자 맞아 맞아. 하지만 제가 팍 뭔가가 하진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글로벌 미팅에 가서 100달러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게 부업자 창출하는 만들어내는 포인트구나라는 걸 제가 딱 잡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동안 배웠던 거에서 요 포인트를 넘겨가야 되는 게 뭔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엄청나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가 포인트를 딱 잡아서 무조건 그냥 막 뛰어나가서 할 수 있는 참 공부를 한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에너지인 거예요. 에너지가 막혀 있는 거예요. 뛰어나가지 못하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에너지. 누가 발목 잡나요? 남편이 돈 벌지 마 하고 잡나요? 아이들이 잡고 있나요? 누가 잡고 있나요? 내 자신이 내가 스스로 두려워서 조급함 때문에 빨리 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부담감을 주는 것 때문에 부담감이라는 에너지, 무거운 에너지, 조급함이라는 무거운 에너지, 낮은 에너지예요. 부정적인 에너지죠. 그거를 뚫을 수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를 이거였구나라는 게 완전 탁 와닿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빠져나가는 새어나가는 돈 잘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돈이 새어나가더라고요. 많이 새어나갔어요.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세포 속에 있잖아요. 이렇게 막 들어가 있어서 사소한 돈들이 새어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소한 돈이 새어나가고 그렇다고 또 열심히 모아서 큰 돈도 새어나가고 어쨌든 가난하게 자라면 이러나 저러나 새어나가는 상태가 에너지가 있더라는 거죠. 경험을 하는 거야. 빠져나가는 경험은.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빠져나가고 이것도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었구나. 이 돈에 대한 에너지가 또 이런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서 우리는 부자들은 이러나 저러나 부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소하게 빠져나가는 돈을 막아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돈을 만드는 거예요. 완전 기똥찬 거예요.
이게 너무 부담감도 없고요. 조급함도 없고요. 거기에 에너지가 빵 뚫리는 게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열심히 뛸 수밖에 없고, 뛰기 좋은, 뛰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빵 뚫리는 걸 제가 어제 또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고요. 그 어제 또 미팅을 했어요. 잠시. 그랬더니 거기에 여러 명들 이제 전화를 또 했는데 아, 그게 뚫렸어요 하면서 명단이 떠올라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는 예전에는 팔로우가 하다 말다 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진짜 해야 되는 거, 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만난 거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지금 공부하는 거 끝까지 합니다. 네, 끝까지 하는 거야.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체크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끝까지 하지 못했거든요. 아, 끝까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 아, 이게 의식의 그 자세가 의식이잖아요. 자세가 의식이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모든 게 에너지인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것도 에너지예요. 하다 말다 하는 것도 무거운 에너지. 한 번 하면 끝까지 한다. 우리는 여기 모여 계시는 우리 반짝방 회원님들은 끝까지, 끝까지 하는 거로, 우리 서로 다 있잖아요. 네, 끝까지 하는 거로 가야 합니다. 결정을 보고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한다. 공부도 끝까지, 사업도 끝까지.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다 부자 될 것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 핵심 포인트가 아직 내려놔지지 않으면, 또 리더들도 계세요. 리더들은 핵심 포인트를 다 알아차리고 같이 함께 뛰고 막 그래요. 부산도 지금 보니까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 에너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내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심각하게 하지 마라. 자꾸 또 빠져들어가요. 놓아버린 방이 있죠. 놓아버린 쓰는 거야. 내가 이래서 이렇고 이렇고 저도 또 써야죠. 왜? 계속 내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놓아버리면 끊임없이 해야 된다. 놓아버려야죠.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마라. 내 생각들, 내 마음 심각하게 여기지 말고 너무 돈에 꽂혀서 막 이것도 있잖아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없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냥 제가 가족방에 돈은 아껴 쓰되 진짜 좋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써야 되는 것이고요. 사소한 불필요한 것들을 써 나가는 게 있잖아요. 아껴 쓰되 그걸 제가 진짜 나이가 60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껴 쓰되 그래도 죽기 전에 한번 하고 나면 다음 생엔 부자로 태어나겠죠. 이걸 언제 막느냐 그냥 가져가느냐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생이 이게 다가 아니고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거. 지금 생각하는 게 미래에서 오는 거고 지금이 과거고 지금이 미래라는 게 그런 것들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12단계 그룹에 12단계가 있어요. 12단계의 그룹의 위대한 모토 중 하나이며 이는 가벼운 마음과 태평함에 관한 것이다. 가벼운 마음과 태평함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진짜 몸과 마음에 그냥 있었더라면 미쳐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미쳐서 죽어서 우울증이 걸려서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공부하면서 진짜 큰일이 있어도 내가 해야 될 거 여기서 탁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함께 뭉쳐있는 하나로 좋은 에너지로 가기 위해서 함께 뭉쳐있는 우리가 하나가 돼서 똘똘똘똘 뭉쳐서 야 이게 이렇게 공부하면서 칭찬이 뭔지 배려가 뭔지 함께가 뭔지를 이제 와닿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무의식 중에 하는 거와 경험하면서 와닿는 거랑은 달라요. 근데 그런 걸 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진짜 행복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복한 부자가 모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30분이 다 돼서 30분 2분이 됐어요. 그쵸?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흔들거리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6시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부자 됩시다. 네. 네, 음성 화이트 시켜주시고요.
네, 날이 밝았네요.